지금 NI 기준으로 보면 평당 약 28만원대예요. 이 건물은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연 5% 인상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여러분, 12월이면 보통 빌딩 거래 올해는 끝났다 이 말부터 나오죠. 근데 이번 12월은요 끝난 줄 알았던 시장에서 오히려 연달아 거래가 나온 12월이었습니다. 오늘은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했던 12월에 거래로 증명된 빌딩 매매 사례 4가지 이야기입니다. 성수동 1가 16-9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뚝섬역에서 도봉 4분 거리, 연무장길 초입에 위치한 삼면도로를 접한 가시성이 좋은 건물입니다. 매매가 220억, 평당가 3억 9천만원, 토지 56평, 연면적 162평, 지상 5층인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빌딩 투자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수동 핵심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23년 4월 97억 원에 거래가 됐죠. 그리고 불과 2년 만인 25년 12월에 220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단순 차익만 보면 123억 원을 남기고 매각이 됐어요. 매도자분은 매입 이후 리모델링도 진행을 했고, 다만 내부를 갈아엎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외관 위주로 비용을 최소화해서 진행을 했죠. 이 말은 뭐냐면요, 시세 차익 대부분이 입지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현재 임차인은 테토라는 업체입니다. 건물 전체를 통으로 사용 중이고요. 월세는 4,500만원, 현 시점 수익률은 2.5% 수준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NI 기준으로 보면 평당 약 28만원대예요. 성수동 주요 입지 기준으로 보면요, 솔직히 꽤 낮은 금액이죠. 현 시점이면 이 위치는 평당 100만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예요. 지금은 수익이 낮아 보여도 임대료 상승 여지가 명확한 건물이라는 거죠. 이 건물은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연 5% 인상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계약 시점에는 법적 상한에 막히지 않고 시장 임대료 수준까지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지금은 NI가 낮아 보여도 재계약 한 번만 제대로 가져가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물이라는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죠. 저 수익 나도 가능할까? 이 건물에서 진짜 봐야 할 포인트는 수익률 숫자가 아니라 처음 판을 어떻게 깔았느냐예요. 당시 임대료가 이미 꽉 찬 가격이었는지 아니면 올릴 여지를 남겨둔 상태였는지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들여서 멋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팔기 좋은 선에서 멈췄는지가 중요하죠. 당장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결과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주죠. 해당 건물은 저는 잘 매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수동 2가 316-2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성수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이고 연무장길로 향하는 메인길 이면에 위치한 6m, 4m 도로를 접한 코너 건물입니다. 매매가 123억, 평당가 3억 1천만원, 토지 39평, 연면적 42평,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요, 시장에 나온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거래가 된 케이스예요. 사실 입지는 다들 아시는 자리죠. 입지가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매매 볼륨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더해 도로 조건도 나쁘지 않고 사람이 걷는 방향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자리라서 입지만 보면 빠르게 거래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았죠. 다만 대장상 2층인 건물을 실제로 가보면 3층인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출을 실행할 때예요.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이 부분은 거의 무조건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대출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꽤 커 보였죠. 저희 회사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결국 불법 부분을 철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은 1층 명도가 불가능했어요. 결국 인수 조건으로 거래가 된 거죠. 요즘 성수동 분위기 아시죠? 입지가 좋은 곳은 명도비가 3억에서 5억부터 시작이에요. 이 건물도 1층 임대료가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연면적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 매매가 대비 수익률은 1% 이하로 떨어진 건물이에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평당가나 당장 보이는 수익률보다 항상 입지를 먼저 놓고 브리핑을 합니다. 이 건물은 그 기준에 확실히 강점이 있었어요. 전면이 넓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죠. 근데 내부 구조를 보는 순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리밸런싱을 하지? 라고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 있는 건물은 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을 매입한 분이 잘못 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후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였다는 거죠. 명도, 구조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 비용까지 다 계산해 놓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일수록 판단을 더 차갑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사동 646-13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한 6m, 4m 도로를 접한 코너 건물입니다. 매매가 123억, 평당가 4억 5천만원, 토지 27평, 연면적 54평,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인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역시 짧은 시간 안에 큰 차익을 남기고 매각된 케이스예요. 최초 24년 6월에 66억에 거래가 됐고 이후 신축을 진행한 뒤 불과 1년 만에 123억에 재매각이 됐습니다. 단순 차익만 보면 57억이죠. 여기에 신축 비용을 빼면 세전 기준으로 40억 초반대 차익이 남는 구조였죠. 이 건물이 작년에 거래가 됐을 때만 해도 평가는 꽤 갈렸습니다. 토지는 작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당시 기준으로 평당가가 높다는 얘기도 많았죠. 그리고 25년이 되면서 아디다스, 도산, 버켄스타까지 주변에서 계속 신고가를 찍어주죠. 그 흐름 그대로 이 건물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든 거예요. 다만 이 건물의 구조적인 특징은 분명했어요. 신축 시 용적률이 150%로 제한이 됩니다. 보통 매수자들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압구정 로데오에서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됐어요. 젠틀몬스터가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 자체가 예외처럼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대기업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공실 리스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건물은 실제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임대가 이미 완료된 걸로 확인되고 수익률은 4% 중후반대로 예상이 돼요. 100억 초반대 볼륨에 이 정도 수익률이면 요즘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죠. 요즘 투자자들을 보면 크게 안 벌어도 좋으니 안전하게, 이런 흐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평당가가 높음에도 거래가 성사가 됐다고 봐요. 근데 매수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건물을 쉽게 추천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수익률은 안정적이었지만 평당 4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에서는 다음 엑시트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지는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평당가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이 증명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차익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나쁜 건물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한 건물이에요. 수익률이 안전하다고 무조건 좋은 투자가 아니고 입지가 좋다고 모든 가격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죠. 이 건물은 분명히 잘 팔렸고 잘 만든 거래였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정답은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사동 644-10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6m, 4m 도로를 접한 코너 건물입니다. 매매가 190억, 평당가 3억 3천만원, 토지 56평, 연면적 149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도 압구정 로데오 메인에 있는 건물이 또 한 번 거래가 된 사례예요.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물과는 결이 조금 다른 케이스죠. 이 건물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고요. 리모델링만 간단하게 진행된 상태였죠. 그리고 이 건물이 시장에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건물이에요. 최초 23년에 130억 원에 나왔었고 그 당시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입지는 분명 좋은데 가격이 좀 센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많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기업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상권 체급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간 흐름이었죠. 그 과정에서 이 건물은 전체 명도가 진행이 됐고 이후 디젤이라는 유명 브랜드가 입점하게 됩니다. 여기서 판이 바뀌죠. 매도자는 매각을 잠시 멈춥니다. 굳이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시장에 나왔고 최종적으로 190억 원에 매각이 됩니다. 130억 원에도 반응이 없던 건물이 결국 190억 원에 팔린 겁니다. 이건 건물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상권이 가격을 증명해준 케이스죠. 그리고 건물 이야기를 해보면 수익 구조도 꽤 안정적이었어요. 수익률은 3.26%였고 임차인은 5년 장기 임대로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실 걱정도 거의 없었고요. 평당가는 예전보다 많이 올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 3억 3천만 원 수준이에요. 예전 기준으로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숫자지만 현 시점에서는 거래 사례가 충분히 쌓여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저는 적정 시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입지와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물 매입이나 매도, 지금 시장에 맞는 빌딩 투자 전략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